대 상근 변호사 맡고 있는 조영관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다른 날도 아닌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해 인권법학회 학회장이자 법전원 10기 최영원 제안 경과와 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설명을 준비하면서 규탄 발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9기 정.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한다. 사법농단 진상규명 철저히 진상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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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명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로스쿨생도 분노한다.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규명하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법률가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었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학부 시절 함께 학교에서 활동하던 노동자 동지가 한 분 계셨었습니다. 2006년에 학교에서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5, 6년 동안의 소송 끝에 간신히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와서 복직되었지만 그 5, 6년의 소송 기간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이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었고 삶이 파괴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노동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된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는 약자들의 존재를 보호하고 소수자들,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말 그 존재하는 법을 가지고 어떠한 강자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서 그런 그들이 삶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강자들이 사용하는 법을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구로서 사용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법률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변호사법 제1조 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그 소명으로 한다는 그 1조 1항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농단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16년부터 우리가 목도해왔던 그러한 적폐들의 하나의 그러한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201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의해 국정농단이 되는 것들을 목격하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그들이 물러나라고 외쳤었고 결국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법관들, 그 대법원, 그들은 아직도 사법부에 남아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러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었음이 우리 이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참담하였습니다. 로스쿨생들이 하는 공부는 대법원 판결을 외우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법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를 외우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판결이라는 판결을 접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15년에 있었던 KTX 승무원 해고 소송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코레일이
KTX 승무원들의 정당한 사용자였다는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채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고는 정당했다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은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도 생겨났었습니다.